띄우고 어떻게 하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보면 요 자체 화면으로 다 녹화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편하게 요거는 줌을 안 하기 때문에 줌 하는 거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대신 마이크. 좋네 이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줌 하는 게 더 좋아 어떻게 보면. 요 마이크랑 여기랑. 잠깐만 이거를 쿨. 이제 잠깐만 요 잠깐만 한 번만. 이제 우리 거의 정예 멤버들이 있어. 네이버. X 하면 돼. 잠깐만 X 해보세요. 이걸 여기에서 네이버 요거. 얘네. 오케이. 이제 열면 이제부터는 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해도 돼요. 플러스. 오케이.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즐겨찾기에다가 즐겨찾기로 그냥 여기 바에다 올려버리세요. 빨리 그렇지. 그렇게. 한 번에 채우기로 해가지고 내가 놓친 부분을 한 번에 붙여놓는 거죠. 원래는 한 줄씩 추가를 해서 한 줄씩 넣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게 없어지고 전주께 안 나오죠. 아니죠. 예전에 있던 거에 계속 추가 되는 거죠. 전주께. 그렇지. 원래 있던 거에서 새 추가 기획이라는 게에서 추가만 되는 거죠. 옛날 거 놓친 부분. A4 좀 있어 저기 그 프린터기에서 꺼내면 돼요. 아무거나 써요. 괜찮아. 하고 파일도 줄 테니까 메모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카페에 글 올리기. 오늘 숙제다 다. 한 줄도 좋아요. 진짜요. 네. 우리 본진이라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정말로 제이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걸 다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나중에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딱 1년 지나고 나면 그치 다 알고 느껴요. 그리고 이제 현장 많이 돌았던 분들은 이제 이게 정리가 될 거예요. 쌤 완전히 그렇게 하실 것 같고. 제이님은 진짜 물어보는 만큼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제이님도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니까 열심히 하시는 동안 최대한 알겠죠? 사람이라는 거는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회장님. 회장님 이거 위치 정보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내가 이거 해제해 버렸거든요. 네. 다시 그거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뭐 있는가요? 여기 네, 그 옆에 거요. 아 위치 네. 계속 허용. 찾아 호영 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완료. 됐을 것 같아요. 네, 땡큐. 네. 아 네, 잘 보여요. 뒤에를 필요한데 지나갔죠? 네. 저거 일단 있는데 혹시나 만에 하면 두번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이게 밑에 있으니까 이게 안 돼서 원래 여기 우리 갔을 때 등산인데 항상 말씀하신 날짜를 적는다. 원하는 만큼 우리가 날짜까지 항상 적어가지고 그게 완전히 사더라. 블로그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그들을 항상 있더라고요. 내는 자기네 할때 이거 그리는 수업 그거를 맞아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까지 가는 걸로. 소나무 우유라는 사람이 소나무 우유? 그 사람이 성리하이 시세 그 만드는 지도 많이 키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욕심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은 있잖아요. 이게 출력이 안 되고 하면 이제 그 뭐지 왜 카카오 아니면 자기 휴대폰이나 카카오 PC에 거기다가 올려서 이제 학교하고 축소하고 그분이 우리 하시는 분 누구죠? 지그재그님처럼 자기 그 포토샵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포토샵 아니라 카카오 웹에서 따거든요. 카카오 웹에 이게 그 축소를 할 수가 있어요. 축소를 해가지고 PPT에 그걸 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거든요. 가지고 와서 그걸 갖다가 그 열쇠를 해가지고 따로 이제 고정시키는 게 있어. 그 고정을 짜면서 그 위에다 그림을 직접 그림이 출력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출력을 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자기 종이를 이렇게 하는데 블로그에 올리기 위한 그런 톡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을 카페하고 축소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한 종이에 다 되게 힘들죠. 네. 뽑아냈을 때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실은 수업 평가했거든요. 주변에서 인강을 받고 그 사람 쓰고 저는 그거 고정할 줄 몰라서 합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같은 것 같아. 축합돼서 캡처 쳐서 그걸 이어 붙이는 거죠. 고정해. 아니 근데 이제 피하는 분은 이제 어떤 구역이 있잖아요. 최대한 추천을 하는 25%는 그걸 지도로 가져오거든요. 바닥을 깔고 그걸 다시 PPT로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확대를 시켜서 그림 그리고 따는 것처럼 해가지고. 네, 그런 방법이 있구나. 저는 이제 그게 저는 화면을 보고 그냥 지문을 찍고 하니까 그게 저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허리가 하는 게 그거는 한 종을. 저는 그래서 구애가 자기 그때 지금 한 부만 필 좋은 것 같아요. 이 하나에 다 선생님들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근데 여기는 워낙 그 사람들이 크니까 맞죠. 직원들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지방하고 또 다르잖아요. IT. 그리고 아실 정도 앱은 금방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상이 빨리 하죠. 아실 정도는 이제 그냥 다 만들어요. 그게 그거더라. 그뭐 코딩 말고 뭐더라 그거를. 요새 저 애들 보면 그 컴퓨터 한 사람 그거를 무슨 책이 있던데.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니야 있어. 딱 보면 안돼. 그 프로그램으로 IC를 다 만들었어요. 내가 그 말 역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방이 갈수록 이제 양극화될 수밖에 없죠. 애들 다 서울 하잖아. 그래서 아들 다 키워갖고 서울 보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유재석도 이제 치동 갔대. 압구정 네. 대치동 이사 갔대요? 애기한테 치패스 우리 지나갔잖아요 여기. 그 전세 줬겠지 압구정은. 근데 우리 그 H 여기 있지. 여기. 아니요. 그건 DH고. 이구진 애도 그쪽에 중학교. 한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유재석 이거 갈게요. 교육 때문에. 다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돈만 사면 그쪽으로 좀 관심. 이게 없는 뭐 그런 거 하면 되지. 우리 회사 보면 애도 근데 교육이 이제 중요하다는 게 점점 중요하다. 한 명 이렇게 키우면 더 잘 키워야 될 거예요. 우리 저랑 동갑이 사촌이 있어요. 그 플레이 강원 대표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좀 어렵게 살던가 한국에 있었는데 그거 하는데 그 친구 이제 그럴 수 있겠지. 동부 더 중요한 아들이 이제 중학교. 벌써. 그러니까요. 여기 뭐 김은중학교 있고 그때 보니까 요 근처에 다뭐 학생 있고 한 채로 강호도 배경에 여기 근데 반구에 세인인가 뭐 산이 크더라고. 그런 쪽으로 더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는 핸드폰에 핸드폰에 다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핸드폰에 이거 즐겨찾기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게 이제 정보 공개라고 있어요. 정보 공개 딱 치면 정보 목록이라고 이렇게 딱 떠요. 제이지님 부탁이 있는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검색하는 것까지 검색하는 것까지? 핸드폰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에 쉬워요. 정보 공개 포털 이런 거 뜨잖아요. 밑에 뜨면 이렇게 떠요. 창이. 여기서 막혀요. 네. 그러면 이제 공개 정보 오른쪽에 있잖아요. 공개 정보. 예, 여기 공개 정보. 그래서 이제 옆으로 정보 목록 요 옆에 있죠. 작은 거. 요 딱 들어가면 이렇게 딱 들어가져요. 여기서 이제 검색어에 이제 재개발 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쳐봐주세요. 예, 재개발. 저는 류비기님을 위해서 딱 치면 하나씩까지 왔는데 이렇게 쫙 나와요. 이해신청, 이해신청, 환경영향, 도시. 근데 내용은 안 나와요, 안에. 요까지만 나와요, 요까지만.
이렇게 치면 뭐는 그러니까 그 정보 공개 청구하라고 나오거든요. 거의 비공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오진 않는데 그냥 이 겉에 이 제목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어디에 어느 사업이 뭘 하고 있나, 그러니까 부산만 볼 수 없으니까 여기는 거의 전국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제 금정역세권, 뭐 소음활동 있고 사업시행 예정구역 가칭 3창주택 소규모 재개발. 자, 이게 어디냐면 제가 얼마 전에 동네 역 바로 옆에 하는 3창주택 바로 갔어요. 여기도 이게 이런 거 뜨면 바로 가봐야 돼. 궁금하잖아요. 3창주택 소규모 재개발 있잖아요. 같이 부산 3창주택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하나 있죠. 그러면 네이버에서 저는 이제 찾았으니까 3창주택을 딱 쳐보면 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디냐면 부산 동래구 동래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3창주택 요놈이 소규모 재개발하려고 지금 가보면 진행 중이에요. 예, 이렇게 그런 걸 보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가보는 거예요. 여기 구역. 그러면 싼 마이가 있어요. 가면 자꾸 찾다 보면 싼 것들이. 예, 그러니까 정보 목록에서는 그냥 제목만 보고 거의 루틴이에요. 루틴. 제 루틴인데 재개발 쳐보고 이게 하루 딜레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 2월 4일이니까 2월 3일께 나와요. 3일께. 거의 매일 올라와요. 이렇게. 많은 날은 굉장히 많고 이렇게 또 차고 들어가면 재개발을 안 쳤구나. 재개발 치고 재건축도 쳐보고 재개발 한번 쫙 훑으면 재건축 치고 그날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재건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천이 삼익타워 재건축 이게 이제 교통량 옆에 시면에 대연사 재건축 의견 제출 교영 뭐 의견 제출했구나. 서울 IP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그냥 이렇게 훑어요. 대구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제목만 훑어요. 그러면 외동주공 진정민원 민원 들어갔구나 뭐 이렇게 등량주공. 그러니까 등량주공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밑에 이제 주소가 이제 경상북도 포항시. 그럼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거기 위치에 여기 위치에 진행하고 있네. 예, 이렇게 쳐서 계속 저는 전국을 다 봐요. 하나씩 이렇게. 그리고 그걸 다 봤으면 컴퓨터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쫓겨난 데 있죠. 정보 목록. 요거 딱 누르면 밑에 원문 정보 또 있어요. 원문은 이제 볼 수 있는 거. 원문 이제 공개를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재개발 또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성남시 전문가 해초, 학동, 부산화 이렇게 강서구, 신속, 강서구 방화동 이렇게 있잖아요. 598 우정지구 제 며칠 전에 올렸던 우정지구. 그럼 강서구 방화동 우리 갔던 데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서울 정보 목록으로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 떠요. 이렇게. 그러면 목차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 갔던 데잖아요. 여기 2구역 1대인데 뭐가 있냐면 쫙 훑어보면 편입해라 나와 있어요. 편입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이제 요 블록 요 연음이죠. 연어 자세히 읽어보면 야 하나 편입해라 하는 거예요. 지금 빠져 있어요. 2구역 내 편입. 그럼 우리 갔던 데가 그러니까 여기를 지도를 쳐보면 딱 하나 상가 하나 있어요. 상가 이렇게 상가. 요걸 이제 안에 넣어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서. 어디부터?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정보 목록 그 다음에 나라 장터를 치면 이것도 이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다 넣으면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입찰 정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민간의 이제 공고 현황 여기 치면 전체 이거 커서 있잖아요. 전체 치고 검색 그러면 웬만한 거는 여기 떠요. 입찰 공고를 다 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보면 신기한 게 여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떠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리모델링 인지 성망동 서산중학교 도시계획 잠시만요. 민간 법인세 있죠. 민간 치면 타고 들어가면 계정이 법무사 그럼 계정이가 지금 교육명령 용역업체 선정 재건축 건축 심의 경감 분야 뭐 이렇게 계정이구역 재건축이거든요. 여기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설계자 설계 이제 뽑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제 건축 심의 받으려고 그리고 밑에 보면 간석 간신 아파트 가로주택 시공사 선정 오케이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석 간신이 어디지 하면 이제 보통 보기 보면 조합 사무실도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자. 가로주택 시공사 한신 어디 있지? 인천이네. 여기 조합 사무실 있죠. 남동군에 간석동. 그럼 또 주소를 쳐보는 거예요. 간석동 카카오 맵에 보자. 간석동 32-5번지. 간석동 32-5 여긴가 보네. 신화 그죠? 32-5번지 맞았어요? 어이 가뻤다. 날라가 버렸다. 간석동 32-5번지였어요? 네. 그럼 이제 아까 가로주택이었잖아요. 그럼 요 야하고 같이 뭐 할 수도 있고 야 혼자 할 수도 있고 가로주택을 이게 뭐죠? 신한 아파트. 그럼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입지를 또 보는 거예요. 간석동. 인근 뭐 별로 좋지는 않네. 그죠? 그리고 이제 로드뷰도 한 번씩 보고 조합창이 있네. 가로주택. 그죠? 가로주택. 맞네. 아까 간석 신한아파트 가로주택. 야만 가로주택 하나보다. 그죠? 그럼 이제 가격도 한번 보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왜 보냐면 여기를 보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집들 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얘네들 노후도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데들 가격도도 한번 보고. 왜? 야들이 신축이 들어서고 북적북적 하면 동료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네? 우리도 해볼까? 그럼 옆집 투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옆집에 싸면 갖고 들어가 있으면 하는 거고, 또 운 좋게 뭐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도로를 또 반듯하게
안 낸 데는 내줘요. 공짜로. 얘네들이 내야 되거든요. 길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 길이 없으면. 그러면 얘네들은 공짜로 길을 먹으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매물도 봐보고 있는지 보고 이런 데를 보고 괜찮으면 이제 또 임장을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주위 시세도 보고. 입지가 좋지는 않다 그죠? 역하고 멀고. 그래서 나라장터에서는 민간 입찰 공고, 아까 민간에서 공고 현황, 민간 그러면 검색, 아까처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계정이, 간석이. 여기에 신낭민도 있잖아요. 여기도 제가 다 갔던 데거든요. 신낭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신낭민 3위 아마 여기일 거예요. 여기는 열려요. 여기 지침서 보면. 발 열어볼까요? 모르면 공고서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문관리자 신청점에서 신낭민 하면 주소하고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반응 조합인데 무슨 내용이 다 나와요. 이렇게 재건축 조합, 구역 면적이 얼마고, 용적률이 예정이고, 계획세대가 130세대 여기 다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계산을 안 돼도 계획세대 이거니까 신낭민 3이 어디냐면 저기 거예요. 카카오 지도에 보면 잠시만요. 내가 카카오 맵에 신낭민 3이 랑낭리 도시 얘일 거예요. 도시 이게 신낭민 3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사업성 없고 야가 하니까 야가 이제 동료되고 여기가 또 가로주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씩 차고 들어가면 미리 가로주택 이거 하는 걸 알았으면 또 하잖아요. 야도. 그러니까 싼 마이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 모르면 이런 거는 빨리 털고 나오고 굳이 갖고 있으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계속 지도를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찾아 들어가요. 자꾸. 그러면 그 구역을 공부가 돼요. 공부가 그 구역을 찾아 들어가면. 그래서 나라장터는 제가 그거를 보고 또 뭘 보냐면 통합 검색에 입찰 정보에 전체에다가 여기서 타당이라고 쳐요. 타당이라고 딱 쳐보면 타당성 조사가 여기는 또 다 나와요. 네, 타당 조사 어디에 뭘 하고 미리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발조 사당 남성 침수 방지 이런 건 필요 없고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보면 예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GTX 그런 거 있잖아요. 동탄까지 연결, 타당성 조사 다 나와요. 여기. 예. 이런 재배치 이런 건 필요 없고 안동역 이런 역세권 사업들 있잖아요. 그 금단 김포 연장선 타당성 조사. 예. 그럼 이런 거는 뭐가 하고 있냐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교육청 청사 신축 이전 저는 또 이런 것도 들어가보고 어디에 신청사 들어가지 다 호재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나라장터에서는 그 두 가지를 봐요. 민간하고 두 개 보면 이 정보 목록하고 나라장터만 잘 봐도 어디에 뭐가 하는지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시의회도 참 많아요. 고시공고 보면 시의회를 들어가면 잠시만요. 서울시 하나만 들어가면 여기 전국시도에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 나와요. 강원도, 뭐, 부산, 경남, 대구, 울산, 다 나와요. 이또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보냐면, 뭐, 의안 정보도 보면 좋겠지만, 보통, 뭐, 고시공고나 공지사항, 잠시만요. 의회수계, 위원회, 의정활동. 의정활동 보면 의안정보라고 있어요. 의안정보. 그럼 얘네들이 뭘 발의하는지 여기 다 나와요. 본회의에. 예. 무슨 법을 발의하는지. 우리 같은 경우 시공사선정 앞 당기는 거 있잖아요. 조례안.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바로 보기. 뭘 조례했냐, 얘네들이. 개정에 따라 유권선에 해제 동의 추진이 구성한 토지 등 소유를 2분의 2 이상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3분의 2 이상으로 같은 조 보조율 70% 균형으로. 이게 현행제도 장점 문제 계속 대안을 주냐. 정비사업 정리를 신사. 그렇지. 해제하여 추진의 승인 또는 취소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 이제 비용 들어간 걸 70% 보조하라 이 말인 것 같은데요. 해제됐을 때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의회에 가보면 얘네들이 좀 많은 걸 정보가 많아요. 시의회, 네, 시의회. 그리고 이런 거는 서울시의회는 그냥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그러면 보도자료 이렇게 보면 불법 증청 이행금 늘리는 거, 뭐 목동 종상향 이봐 조건 없는 봅시다. 목동 우리 1, 3년 종상향 조건 없는 이 플랜카드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때 우리 이쌤이 많이 물어봤죠. 네. 아파트 1, 2, 3 종상향, 3장향 조건 없는 수에 이렇게 발의를 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현행 제2종 일반적 3종지구 조건 없이 상향토록 촉구하며 이거 되면 또 이게 호재잖아요, 이것도. 4단지의 14단지는 그냥 3종 일반인데 1, 2, 3단지만 2종 일반이다. 예. 세분화 당시 나오네요.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3년 일반주거 세분화 당시 양천군의 균형개발 등을 사유로 세분화 등 3종 일반 적합했던 2종 일반 하향 조정했던 것이 보다 2003년도에 하향 조정했네요. 2003년도면 박 시장인가? 아닌데 박 시장도 아닌 것 같은데. 한편 19년 그러니까 종상향을 결정했는데 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건 없이 그냥 상향, 그러니까 3종으로 다시 환원해달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갔을 때 현수막 걸고 있었고 막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유를 찾았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의안정보에 보면, 그러니까 의안정보, 뭐 알림마당, 의정활동, 위원회, 보도자료 이런 거 보면 여기에 좀 많은 자료가 있어요. 시의회. 각 시의회에 들어가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보는 게 정부 24시는 다른 지자체는 많이 안 나오던데 부산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정책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지자체 소식. 정부 24시에 지자체 소식 딱 들어가면 여기 이제 각 시 지자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산 검색하면 이렇게 부산에서 거의 하루 전 내용이 피드백이 다 돼요. 부산에서 뭘 어떻게 되는지. 볼 것들이 그냥 쭉 그러니까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보면 경관 심의도 돼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디에 뭐가 하는지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루틴이 되는 거죠. 이게 매일 보는 루틴. 예. 그리고 또 토지이음. 예. 토지이음은 내나 루리스. 예. 토지이음은 이제 지형도면고시 이런 게 이제 여주 간석 특정비. 그러니까 들어가면 고시문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도가 나와요. 지도가. 이거 아니고 이거는 아닌데. 잠시만 보자. 간석 아파트 이건가? 한번 봅시다. 아, 이거는 아닌데. 간석 이거죠? 아, 간석 경미한 지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보면 지도가 지형도가 나올 텐데 여기는 안 나오네. 그냥 지금은 이제 보기 힘드실 텐데 이게 이제 재개발해서 면적이 얼마 올라가고 이게 변경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굳이 지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뭘 보냐면 저는 정보마당의 자료실 가면 여기에 기본계획이 다 나와요. 각 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2030 울산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러면 새로 업데이트 되는 거는 그냥 근데 무주나 뭐 원주, 통영, 삼척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각 군 이런 거는 굳이 우리가 군에까지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이제 큰 도시들만 그냥 부천, 고양, 뭐 울산 이런 거는 볼만 하잖아요. 그럼 한번 쫙 들어가서 그냥 쫙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막 하나하나씩 읽으려면 힘들어요. 그냥 싹 그냥 훑어보고 그림만 보셔도 되고 어떻게 이제 변할 건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각 시 뭐 부산시, 서울시 이렇게 각 시도별로 그냥 사이트를 들어가요. 그냥 서울특별시에 보면 뭘 보냐면 뭐 서울 소식 이런 거는 그냥 그 당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나오거든요. 주택 찾아 안 들어가도.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정보 공개 들어가면 돼요. 각 지자체에. 정보 공개 보면 여기 있죠. 사전 정보 공개라고 있어요. 사전 공개 정보. 여기에 보면 재개발 치면 막 그런 게 나와요. 재개발 추진 현황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시 홈페이지 링크. 아마 여기는 그 클린업으로 갈 거예요. 그죠? 확인하면 정보공단으로 들어갈 거예요. 서울은. 예.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줘요. 이렇게. 근데 부산 같은 경우 보면 다른 시도 보면 그냥 좀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부산시청에 한번 해볼까요? 찾기 힘들잖아요. 하나하나씩 뭐 어디 들어가고 하기가. 그러면 저는 이제 정보공개 사전 각 다른 도까지도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정보 그러니까 뭘 재개발 재건축 현황을 알고 싶으면 한번 정보공개 보면 공개 청구 여기 밑에 있죠. 정보공개 들어왔죠. 사전정보공표 있잖아요. 사전정보공표 딱 들어가면 따르르 있어요. 여기에 일반 행정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이잖아요. 지역개발. 딱 들어가면 여기에 치면 나와요. 재개발,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건설. 재개발 한번 쳐볼까요? 여기는 다른 뭐 업무 준입 이런 거 나온다 그죠? 보자. 지역개발에 주택 건설을 가야 되나? 주요 내용 보자. 등록 해제 현황 주요 내용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추진 절차도 있고 지정 해제 현황 재정비 촉진지구 있잖아요. 예, 여기 웬만한 거 수시로 다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막 찾기 하나하나씩 찾기 힘들면 이렇게 각 지자체 지자체 아니고 시도 들어서 역세권 개발 이전 계획 이런 게 다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 심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 대상 구역 이런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찾아 들어가고 거의 여기 정보공개 청구 사전 정보공개 청구에 거의 다 나와요. 재개발 딱 치면 다른 뭐 울산이나 또 어디고 뭐 경주나 이런 데 보면 그러면 지역개발에 딱 들어가면 그리고 리모델링 협회 이런 거는 그냥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이거 찾아서 이제 들어가서 링크를 했는데 이제 리모델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좀 빨리 얘네들은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2월 3일자가 있으니까. 노후 리모델링 비교 신청하세요. 태워주고 어디서 리모델링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뉴스 딱 들어가면 나와요. 그러면 우리 갔던데 서울 또 있고 용인 이렇게 다 나와요. 3번 주공도 있죠. 잠실, 태계주공 이제 어디서 하는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 6년 만에 재정비 이렇게 다 나와요. KCC, 송파구, 거여 4단지. 우리가 갔던 데가 12월 서울에 어디 있던데 네. 네네. 네. 서강아파트 속되는 무관식당 어디 있었는데 잠시 조합장 있고 있었는데 하여튼 리모델링은 그냥 여기 이것도 어디서 하는지 그냥 봐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이어 추가해갖고 보는 거는 여기 한국주택경제 신문 여기가 굉장히 좀 빨리 올라와요. 자료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주택에 대한 목동여사 저거 얘도 나왔네. 이 사람 발의한 거 아까 맞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빨리 시켜요. 3분 1 재개발 시행적으로 이제 신탁으로 들어가네 이런 것도 보고 관양동 가로주택 그러니까 빨리 올라와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그 블로그도 있거든요. 그 이웃 추가해 놓으면 한국주택경제 이웃 추가해 놓으면 이게 빨리 올라와요. 자료들이. 예. 여기 보세요. 엊그제 창원 재건축 통과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 자료들이. 야들이 됐네. 예. 여기들이 됐네. 통과됐네. 그럼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예. 통과됐으니까. 쫙 가보면 뭐 창원 같은 경우는 작잖아요. 그럼 다 통과됐잖아요. 지금 재산줄 해가지고 완화됐으니까. 예. 원래 기존 이게 안 됐던 거를 완화돼 가지고 안에 다 집어 이었으니까 싹 다 됐잖아요. 예.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저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딱 가가지고 이제 찾는 거죠. 이게 보고 이름 쳐보고 이제 시세 보고, 예. 그렇게 하나씩 뭐 그러니까 루틴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이것만 하죠. 재개발 재건축액만 하니까 한정돼서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데이터 들고 할 게 많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아마 이것까지 하려면.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정보 목록 같은 거나 그러니까 정보 목록하고 나라장터만 거의 매일 봐도 제가 하는 루틴들 해도 웬만한 정비사업지들 다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보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차고 들어가서 그 옆에 거를 잘 보시라고. 이미 여기에 나온 거는 늦었어요. 진행이 다 된 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볼 필요는 없고 여기에 옆에를 보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다른 지역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변해가지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상업지를 좀 많이 가네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변해가니까 그리고 이걸 보다 보면은 종상향 이슈도 나오고 막 분당 쪽에 얼마 전에 분당 쪽에 종상향 됐더라고요. 통과됐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또 다른 지역들 비슷한 지역들 이제 전용 주거지 많은 데들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 또 가보고 될만한가 직접 보고 그러니까 흐름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도 흐름을 읽잖아요. 데이터도 이렇게 보면은 탁탁탁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도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완화 정책이 나고 이렇게 흘러가고 모아줄 때까지 왔듯이 분명히 흐름이 있다고 그 길목만 잘 잡으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좀 일찍 선진입하려면 투자를.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도 재미가 없어져서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없어질 뿐이지 또 장이 돌면 또 그 장이 오거든요. 그런 장이 이제 신축 오르고 짝짝짝 단기별로 이제 뻗어가듯이 이제 투자처가. 그래서 저는 보는 게 이 정도로 봐요. 더 디테일한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자료들이 집에 있어가지고 집 컴퓨터에 있어갖고 제가 일단 보는 거는 이제 이 정도로 봐요. 뭐 GLS로 이거는 옛날에 제가 저번에 강의하면서 했던 건데 굳이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GLS로는. 근데 굳이 우리가 그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리고 재개발은 아까 쪼개기 같은 것들은 그냥 이제 지분대로 이제 집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역 지정되기 전에 그거는 쉬워요.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60제곱미터. 이게 보면 집이 있잖아요. 부산은 60제곱미터 이상이 입주권을 하나 줘요. 땅. 근데 나머지 거의 대구랑 울산인데 보면 90제곱미터, 서울도 90제곱미터. 그래서 쪼개기가 힘들어요. 90제곱미터가 은근히 크거든요. 그럼 30, 18, 보통 18평이에요. 18평. 그럼 이제 우리가 초기 이제 부산은 4타 통과 전에 쪼갤 수 있어요. 쪼갤 수. 근데 서울은 각각 틀려요.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걸 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권산 기준일이라고 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일이 지정은 뒤에 하는데 앞에 정해놔요. 뭐 21년 9월 뭐 23일 이렇게 탁탁 정해놔요. 이번에 한 것들은 신통기획이 어제죠? 12월 30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정은 뒤에 됐어요. 뒤에서 권리산정 기준에는 여기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산처럼 여기 지정 전에만 되면 되지 하고 쪼개놨다가는 낭패 다 청산되는 거예요. 쪼개는 못하면. 쪼개는 거는
그것은 또 말인데 집이 이래 있으면 이 땅이 땅이 있잖아요. 여기 밑에 땅 대지권 이 대지가 만약에 126제곱미터다. 네이버 보면은 앞에 게 땅이거든요. 그 단독 다가구 네이버 매물 보면 네. 볼까요? 네이버 부동산 보면 자 봅시다. 우리가 수영구니까 여기서 네이버 부동산도 저는 아파트를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보겠죠. 빌라 주택 이거를 이제 한 번씩 쫙 긁어요. 이것도 쉬워요. 빌라 주택 하면 단독 당하고 커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 방식에 매매만 딱 트였고 가격대를 또 쳐요. 서울에 2억대 이 정도 하면 거의 없어요. 2억대 매물이 서울에는. 그래서 이제 새로 탁 올라오는 게 탁 눈에 띄겠죠. 그럼 이게 끌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면 근데 이제 매물이 단독 같은 매물이 나올 거예요. 단독 다 하고 빌라 상가주택 단독 다 하고 있잖아요. 요 앞에 거 요거 있잖아요. 151제곱미터. 네, 2층. 이거 151이니까 넘잖아요. 안은 그럼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6에 6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행님하고 이렇게 3명이 딱 하나 찍는 거예요. 이거는 부산으로 했을 때 60이니까. 그럼 4타 전 사전 타당성 통과 전에 이제 이런 입지 좋은 데를 괜찮은 가격에 하나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개발은 땅, 그러니까 이거를 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하나하나씩 지분으로 한 명 명의였고 법인으로 되고 한 명 명의였고 여기 집 뚜껑, 집 따까리 건물만 있잖아요. 이것도 한 명. 그리고 총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예요. 3개가 입주권이. 요 하나에 단독 하나에. 그럼 입주권만 해도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나중에 입주권 딱까지 주니까 그러니까 특별 그 분양권이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땅 기준으로 간평이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나눠 가지잖아요. 3명이서. 그러면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들어가면 안 돼요. 야가 간평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3억짜리면 1억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이 낭패라. 그러니까 같이 따는데 어디가 공투하자 해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좋다. 어차피 입주권 나오니까 하나하나씩 1억씩 니 1억 투자하자 이러면 이 주도한 사람이 양아치. 그래도 왜? 집닦아리는 간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건물은 어차피 25년 30년 차잖아요. 그러면 50만 평당 50만에서 100만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러면 건평이 보통 위에 건물이 한 18평에서 지어봤자 20평밖에 못 지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간평이 50만원이고 이것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만원 권리가가. 그러면 다 나중에 간평 나면 간평이 1000만원밖에 안 되면 땅은 많이 나와요. 많이 시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1억 주고 만약에 나눠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간평을 1000만원밖에 못 받는 거. 피를 주고 산 꼴이에요. 피를 이미. 이 사람은 간평을 어느 정도 1억씩 내가 1억 샀는데 2억이 나왔다. 그러면 마피죠. 마피 총 3억에서 여기만 2억이 나오면 땅만 2억이 나오면 무피나 마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뚜껑 산 사람은 이제 낭패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넣어야 된다고요. 한다 하면 나중에. 근데 그런 일이 사례가 만약에 있으면. 그래서 쪼개기도 알아야 들어가요. 쪼개기도. 이렇게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하고 공투하자 해가지고 3명이 들어가면. 근데 이게 좋고 진행이 돼야지 좋은 거지. 물론 따로 지문으로 팔 수는 있어요. 지문 이제 하나씩 따로 팔 수는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제 잘 안 살라 하죠. 이런 물건들은 특수한 물건이니까 미리 쪼개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진행사항은 재개발 진행사항은 이게 설명을 해도 이거 구역 지정 있잖아요. 구역 지정. 부산은 사전 타당성이잖아요. 사전 타당성. 사전 타당성 해가지고 통과되는 데까지는 보통 2년 걸려. 2년. 지금 해보니까 우리가 경관 심의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사타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구역을 딱 그려가지고 동의서 탁 그려갖고 탁 넣고 하는데 통과에 FM대로 갔을 때 2년. 구역 지정까지 이까지 가는데 또 2년 걸려요. 요새는. 그럼 4년만 구역 지정까지만 가요. 4년 걸려 4년. 그래서 구역 지정에서 뭘 하겠습니까? 추진위 구성하잖아요.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잖아요. 조합 설립. 근데 지금은 구역 지정까지 왜 2년이 걸리냐면 예전에는 추진위 설립되고 조합 설립 전에 가감평 탁상감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 얘네들이 너희들이 비용 산출을 내라 그래요.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조합원들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얼마 드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이 사업을 가겠다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동의서 어느 정도 이제 감평이 나오고 분담금이 얼마나 대충으로. 근데 지금은 이거를 예를 들어 앞당겨 버렸어요. 그 지정 전에 해라. 네. 가감평을 내고 너가 권리가가 어느 정도고 분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산출해서 시에 통보해라.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서울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앞당겨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좋고 잘 되는 데는 칙칙 진행이 가요. 근데 할머니들 많은데 분담금이 벌써 다 알아버렸잖아. 조합 설립 동의서 안 해줍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가 75%잖아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게 딜레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좋고 정말 낙후된 데는 미리 통보를 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아이고 내 분담금 2만 원 내야 되네. 안 한다고요. 조합 설립 나 못 하겠다. 한다고요. 예. 벌써부터.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당겼으니까. 이것도 주의를 해야 돼요. 네, 얘네들이 지금 바뀌었어요. 도시환경정비법으로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12월 며칠자로 이게 등록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구역 지정 전에 다 산출해서 너희들 얼마 낼 거고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통보를 바꾸네요. 네, 통보를 바뀌었어요. 어렵겠다. 앞당겨진 거지. 구역 지정 다 되고 나서 해도 될 걸 앞당겨진 거지. 그러니까 구역 지정도 안 될 수도 있지. 인원 넣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지. 네. 그래서 힘들어진다고요. 이제 점점 빡빡하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 고비 넘기면 이제 조합 설립되고 하면 조합 설립되면은 여기까지 보통 빠른다 해도 1년 여기 2년 걸리거든요. 준위까지. 그럼 조합 설립 때부터 이제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걸 받아요. 사시. 이 사시라거든요. 사시. 사업 시행 인가 여기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문화재 심의, 교육 역량 평가, 뭐 교통 역량 평가, 5만 걸 다 해요. 복합적으로. 그게 보통 3년에서 4년 걸려요. 복상 1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못했어요. 하나하나씩 문화재 심의도 받아야 되지, 5만 걸 다 받아야 되네. 근데 거의 보통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건축심의 통과 현수막으로 다 걸려 있어요. 그 건축심의 통과가 거의 좀 최종이거든요. 거의. 그러면 그거 통과되면 거의 임박했구나. 사시가 임박했구나.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난다는 거는 거의 간다는 사업이 진행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까지만 가도 여기서 사시가 나면은 이제 감평이 들어가요. 감평, 진짜 감평. 예. 진짜 감평을 한 60일인가 3달 정도 줘요. 감평 이제 감평사들이 들어가서 2군데 들어가서 한 군데만 하면은 뭐 속닥속닥 갈 수가 있으니까 2군데, 저쪽 2군데가 들어가고 이제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 통보를 하고 통보가 다 되고 이제 우리 봤잖아요. 상익비치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뭐 30일, 뭐 60, 최대 80일, 60일에서 플러스 20일. 네. 그러면 이제 최대 80일까지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안 하면 상실. 예. 모르고 있다가 조합원 분양 신청 안 해보면 이제 조합원 탈락, 이제 그 현금청탁 되는 거예요. 현금청탁. 예. 여기서 이제 사시가 나고 하면은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 처분인가, 이 말이 어렵죠. 관리 처분인가 이런 말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지금 이제 관리 처분 그냥 총 조합원들끼리 이제 해산 이제 할 거니까 관리 처분 총회를 해라. 너희들 이제 관리 처분 총회 거의 끝 막바지. 그래서 관리처분 총회 인가 하면 사시 나고 보통 한 관리처분까지 빠르면 2년, 2년 정도 걸려요. 빠르면. 근데 관리처분 총회하고 인가가 나잖아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2주 뭐 나중에 이제 착공, 이제 조합원 동호수 추첨. 그러니까 동호수 추첨은 일반 분양하기 직전에 해요. 일반 분양하기 전에. 그 전에 뭐 조합원 이제 그 감정을 한번, 그러니까 조합원들 그 후감정이라고 해요. 이거를 후감정. 후감정은 뭐냐면 조합원들 분양가를 감정을 해요. 또 얼마에 조합원 분양가를 낼 건지 이거를 후감정이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주하고 착공 일반 분양하고 완판이 되면 이제 또 예전에는 일부러 조합에서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사업이 아파트가 완공이 됐어요. 근데 딜레이를 계속 일부러 그냥 딜레이 시켜놨어요. 빨리 안 끝내고 청산, 해산은 안 해버리고. 그게 문제니까 그게 안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되고 하여튼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법으로 바꾼 게 1년 안에 너가 청산해라. 완공되고 이건 잘하는 거예요. 빨리 청산해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하면 비례율 알죠, 여러분? 비례율 들어봤죠? 비례율이라는 거는 이제 얼마나 남냐 모자라냐 이 차이인데 총 사업에서 이제 일반 분양 완판했을 때 이제 얼마나 모자라고 남냐 그걸 이제 비례율이라는데 보통 비례율을 사람들이 책도 그렇고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관리처분 총회 때 비례율이 나온다. 그러면 비례율 몇 프로다? 내 권리가가 내 집 원래 기존 집 있잖아요. 기존 집 권리가 감정을 했어요. 감정을. 그럼 여기 1억이에요. 감정가가. 그럼 비례율이 90%면 9천만 원이잖아요. 90%면 비례율이 사업이 안 좋다는 거지. 사업성이. 그러면 이제 근데 110%면 1억 천이잖아요. 1억 천. 내 원래 집 감정이 1억 받았는데 1억 천을 쳐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110%면. 근데 이게 보통 관리처분 총회 때 나거든요. 나요. 근데 부동산 소장들이 이 관리처분 총회 비례율을 잣대로 물건을 브리핑을 해요. 근데 보통 거의 다 그렇게 해요. 부동산 소장들 이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좀 반발을 하고 소장들하고 내 싸우는 게 그냥 100%로 해야 정상이 아니라 비례율 100%로 그냥 모자라든 남든. 왜? 비례율이 확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책이나 강사들이 비례율 확정 뭐 책에 조합원 총회해갖고 비례율 이거는 확정입니다 115% 뭐 확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물건을 팔아요. 세팅을. 확정이라는 건 왜 없냐? 이거는 끝나야지. 조합이 해산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끝나야지. 일반 분양이 끝나야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관리처분 총회 때는 일반 분양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일반 분양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비례율 여기서 다 끝난 줄 알아요. 진짜 내가 115% 받는 줄 알아. 근데 관리처분 총회 때 115%라 해가지고 물건을 제가 샀어요. 근데 일반 분양이 나중에 미분양이 터졌어요. 이거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분담금도 쫙 늘어나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일반 분양을 막 높게 해가지고 우리 비례율 많이 찾아먹자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공사하고 지각조합하고 많이 싸워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단 완판을 목적이에요. 시공사는. 그래서 낮게 하자, 낮게, 싸게 하자, 싸게 하자. 근데 조합 입장에서는 비싸게 해가지고 팀 와가지고 우리 이제 분담금 적게 들어가게 해주라. 아니면 황금 많이 사업이 좋으면, 사업성이 좋으면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보통 비례율은 끝나야지. 일반 분양이 완판이 다 끝나야지. 그래서 그때 나와요. 정확한 비례율이 거의 끝나가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도 비례율 얼마예요? 비례율 얼마예요? 아마 나중에 많이 아시면 물어볼 거예요. 관리처분 이제 총회 나면 그때 이제 관리처분 총회 나고 거의 일반 분양 직전에 동호수 추첨했을 때도 투자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는 다 나왔으니까 조합원이 동호수 추첨을 하고 조합원들은 말했잖아요. 뭐 7층 이상이라든지 로얄동 준다고. 그리고 플러스 뭐 안에 에어컨하고 막 옵션. 요새는 뭐 거의 5천 정도, 5천에서 7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무상이니까 여기까지 이제 다 포함해서 브리핑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 소장들이. 근데 거의 이거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이제 조합원들 혜택을 많이 주니까 여기서 이제 관리처분 총회 때 여러분들이 그 비례율만 보고 계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까지 이제 플러스로 그냥 쳐야 돼요. 늘어난 비례율만큼. 내가 물론 완판이 되면 좋겠지만, 예, 보통 그냥 100%에 잡고 15%를 그냥 그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프리미엄을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들어가면 좋아요. 보수적으로. 어쨌든 보수적으로. 그래서 재개발은 돈이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서 제로 사업이라고 해요. 제로 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거를 설명하는 강사가 거의 없습니다. 네, 사람들 물어보면. 저는 제일 먼저 이거 공부할 때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느꼈거든요. 딱 이거 재개발, 재건축 공부할 때.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무조건 제로 사업.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 남으면 가져가고 모자라면 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로 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개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을 딱 그것만 딱 생각을만 하고 계시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제로 사업이다. 네, 그래서 나중에 타이밍은 이제 각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들어갈 타이밍도 있고 빠질 타이밍도 있고.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됐다 할 때가 좀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전 타당성이잖아요. 4타 접수 통과했다 하면 좀 오르고 구역 지정됐다 하면 조금 올라요. 조금. 네,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잖아요. 선반영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이미 다 오른 게 지금 가격 정도면 P가 1억 5천에서 2억이 붙어 있는 꼴이거든요. 지금 뭐 이런 가칭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 기준에서는 보면 한 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 정도까지 P가 붙었다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는 시공사 선정을 하잖아요. 시공사 선정이 딱 됐을 때 또 올라요. 금액이 올라요. 네. 요때. 그러니까 제일 좀 많이 좀 차이가 척 보고 오는 타이밍은 처음에 좀 일찍 샀을 때 요 시공사 선정 타이밍 때 한번 빠져나온 거죠. 고려가 되고는 거죠. 네. 굳이 많이 안 가져가도.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신에 투자 타이밍은 언제냐? 바닥에 완전 아예 초기에 들어가는 거나 초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보면 사업 시행인가 나서 감평 나왔을 때 실망 매물. 예. 감정평가가 내가 생각하는 감정평가보다 작게 나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할아버지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실망 매물로 뱉어내요. 물건들을 팔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굳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가서 시세 파악하고 얼마인지 알 필요가 없는 게 그런 딱 타이밍일 때만 가시면 돼요. 투자하려면. 사업시행가 났네 한번 가볼까? 그것도 사업시행인가하고 바로 가지 말고 사업시행인가하고 감평이 몇 달 걸리거든요. 감평이 한 많으면 6개월까지 걸려요. 그러면 그 감평 다 난 다음에 가보시면 이게 딱 정확하게 감평이 일단 나왔으니까 내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야지 어느 정도 확보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계산을 해서 실망 매물을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시점마다 다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사업시행인가나 났을 때 이후에 그리고 장이 이렇게 꺾였을 때 지금 많이 꺾여 있잖아요. 그럼 내려오거든요. 가격들이 좀 입지가 안 좋은 데들은 많이 흘러내려요. 그러면 서금사 5나 뭐 아까 초량 2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이 내려온 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가보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분담감이 들어가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총 매수가가 그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서금사 5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가고 좀 이따가 간편 나오면 한번 가볼 겁니다. 그러면 또 간편 나오면 어느 정도 매수가가 나오거든요. 대충 계산해 보면 서금사 5 같은 거 이런 거는 좋다고 하기보다는 왜 괜찮냐, 왜 자꾸 서금사 5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왜 괜찮으냐면 그 옆에 있잖아요. 서금사 6이 또 있잖아요. 6이 비슷하게 바로 가는 게 6이 또 있잖아요. 6이 5구역 옆에 바로 6이 길을 건너 6이거든요. 그럼 야가 먼저 지금 진행이 빠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놈이 어쨌든 조분가나 1분가가 비싸질 거는 무조건. 뒷광이 있으니까 야는 싸면 괜찮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지금 빠졌으니까 가격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일이 디테일하게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면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아마 아예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제 뭐 수학 2 같은 경우는 각 동에 50% 넘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모르시면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 그때 물어보시면 되고 안 그러면 계속 이제 책을 읽는다든지. 근데 저는 책을 물론 책 읽고 보긴 보는데 그냥 현장 가서 이게 습득이 제일 빨라요. 좀 많이 와닿아요. 책만 계속 보면 현장 안 하고 책만 계속 보면 돌아서면 까먹고 합니다. 책만 읽으면 거의 그렇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 가시고 자꾸 이제 보시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진짜 어느 순간 되면 다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 용어들도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소규모 사업들, 가로주택 사업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동률 80%, 소규모 아까 저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은 진행이 앞에 게 다 날라가요. 그냥 없어요. 뭐 튜닝이 설립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조합 설립. 근데 조합 설립 요건이 80%예요. 80%. 동의율이 나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기간이 단축돼서 좋긴 좋은데 이런 동의 요건이 힘들어요. 80%의 토지가 3분의 3 토지 확보, 그러니까 토지 동의율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동의율이 80%만 나와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토지 동의율. 이게 뭐냐면 어떤 사례냐면 한 구역이 있잖아요. 한 구역에 빌라가 엄청 많아요. 가로주택에 빌라가 엄청 많고 큰 덩거리에 단독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동의율은 순식간에 나와요. 빌라들은 보통 빌라들은 하다 걸리거든요. 가격은 좋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털어버리면 토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토지 면적 요건을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조합 설립 안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들이. 그리고 재개발도 그렇고 재개발